이번 주 가장 뜨겁게 주도한 업종과 테마를 뽑아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이번 주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상승폭을 기록했던 월요일과 달리 오늘은 양대지수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투자하기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테마를 선정해서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 두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이례적인 움직임을 우리 증시가 보였는데 일요일 날 발표를 했던 기습적인 정책 때문이었죠.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제한 이슈가 좀 갑작스럽게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은 오바스럽게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항상 보면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은 항상 이제 그 뒤에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의 흐름 자체도 사실 저 정도까지 올라갈 일은 일단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도 한 주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심 자체는 굉장히 또 조금 힘들어지는 그러한 구간들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발생되고 있는 이 조정은 결국은 월요일 날 발생됐던 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한 2,380에서 한 2,400, 코스닥은 780포인트 요 전후, 선물 같은 경우는 320포인트 초반, 전 요 정도를 지금 일단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 주 내내 하락이 나와가지고 얼추 그 부근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주에 한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 나가면서 거기서는 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관점은 좀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증시를 봐도 오히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이제 어떤 제도적인 이슈로 급등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 지수보다도 좀 탁월한 그런 성과를 냈다면, 지금 화수목금 하락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증시는 좀 견조하면서 상대적인 위치 자체도 부담이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다고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월요일에 따른 그러한 변동성 축소 과정이니만큼 조만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지만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를 알아볼까요?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테마는 메타버스입니다. XR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관련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가상세계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나 확장현실의 XR 관련주들이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슈와 모멘텀들도 대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가 지난달 출시한 XR 헤드셋 퀘스트 3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도 가능을 해서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 등 XR 동맹이 내년 말에 첫 출격한다는 뉴스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부터 애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XR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와 부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침체된 시장의 반등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군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분야에도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이 밖에 메타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시장 진출에 나선 기업들이었고요. 플랫폼 시장에는 네이버의 제페토,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또 해외 기업으로는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이 이미 수억 명의 유저들을 모으면서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등 관련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먼저 글로벌 XR 시장은 2022년 약 138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는 50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 분야로의 시장 확대로 성장성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올해 924억 달러의 규모의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70조 원을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리서치앤마켓이 메타버스가 연평균 성장률 48%로 이 게임 산업을 넘어서 교육과 산업계로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때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모멘텀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던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고성장하고 있는 XR. 이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잠시 잊고 계셨을 이 섹터들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 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 투자 시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움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특이점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폭과대주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전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단기에 바닥에서 꽤나 좋은 움직임을 11월 초에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AI나 로봇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뒤로 하고 소위 주도주 계열의 주식들,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류의 주식들은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신고가의 대부분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나 섹터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낙폭과대라든지 내지는 시장을 오히려 비트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주도 계열의 주식에만 시장에 어떤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었다면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소외주에 드디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게임 섹터의 강세가 좀 눈에 많이 띄었었고 그런데 이제 소외주라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빠진 섹터들이 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해서 거의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다가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소외주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섹터이고요. 메타버스도 관련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요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소외 섹터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가 요 메타버스 섹터에도 어떤 투심 개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XR 시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 확장 현실 XR 시장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바닥권에 있는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소외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게임처럼 소액 섹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 그리고 XR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 점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섹터들 내에서 탑픽 두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 금일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코세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사실은 구고려 반도체예요. 그래서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 기업입니다. 오히려 이제 HBM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유행하는 HBM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XR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 이유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술 기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드는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마이크로솔더블 어태치라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HBM 관련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이 레이저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이저 리페어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리페어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XR, AR, VR 이 하드웨어 장비들을 만들 때 하드웨어 부품을 만들 때 수율을 맞춰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레퍼런스까지 감안한다면 XR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선 제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이제 하드웨어 업체인데 유프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유프렉스는 FPCB 제조 판매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 좀 쉬는 구간 우리가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 폴디듬 주명 매출 확대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XR 디바이스나 이제 VR, AR 디바이스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목표가는 지금 뭐 한 4,000원, 4,7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 한 6,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과 테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